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소프트웨어 모델링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공학적으로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모델링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해야 그 수많은 나중에 아키텍처 모델까지 얘기하겠습니다만 모델에 대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모델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건축하는 사람들이 굳이 돈을 들이고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모델하우스라는 걸 만들고 아파트 모델을 보여주거든요. 그 목적은 도대체 뭘까요? 시간과 돈이 드는데 그 전에 고객들을 끌어들여서 그 고객님들한테 그 아파트를 만들지 않았지만 만들 아파트를 파는 거죠. 그래서 모델이 존재하는 이유는 실제를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보여주는 겁니다. 대신 실제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모델의 종류에는 뭐가 있을까요? 대부분의 모델들은 정형 모델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종류가 모형이 정해져 있지요. 그런데 형태가 없는 모델들, 예를 들자면은 미술,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되게 유명한 작곡가가 그린 음악, 이런 것도 모델입니다. 세상 자체를 모델링한 거예요. 근데 형태가 없어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해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걸 또 잘 만들어내기도 어렵습니다. 실제가 아닌데 실제처럼 보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비정형적인 모델은 굉장히 어려운 모델링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충분한 교육을 받아야 되고 혹은 감성이나 이런 어떤 아티스틱한 측면이 있어야 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이걸 쉽게 생각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모델이라고 어디서 보고 베낀 거, 뭐 간단한 그림들, 템플릿에다 그냥 채우고 이걸 갖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개발하는 사람이라든지 그 소프트웨어를 사서 쓰려는 고객들이 그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모델이라는 걸 제대로 만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마지막 시점에 요구사항이 많이 바뀌거나 개발이 많이 달라지거나 그때 가가지고 굉장히 많은 부분을 새롭게 개발하거나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공학적으로 만들려고 하면 소프트웨어의 모습이 보이지 않지만 보이게끔 만드는 모델을 잘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모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모델을 디스플린이라고 얘기하는데 분석 모델, 설계 모델, 테스트 모델, 그거 외에도 이름을 붙인 모델들이 되게 많습니다. 분석 모델을 만드는 첫 번째 목적은 고객이 이걸 보고 아 그래 이렇게 만들어주면 내가 살게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어째야 되겠습니까? 고객이 알아들을 수 있는 모습을 갖춰야 돼요. 거기에 엄청나게 복잡한 내용이 들어가거나 엔지니어링적인 얘기가 들어가게 되면 뭔가 잘못된 거죠. 고객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고객도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모델링을 잘하는 소프트웨어 모델러가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분석 모델의 첫 번째는 고객을 만족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 분석 모델의 목적, 그 분석 모델을 보고 설계, 개발하는 사람들이 이만큼을 만들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적 두 개가 다 있습니다. 고객도 만족시켜야 되고 적어도 프로젝트 리더나 설계자 하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아 설계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모델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모델은 초기에 한 10페이지를 만들면 나중에 소스코드 1000라인, 10,000라인을 줄여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을 못하는 모델을 만들면 그냥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에포트를 낭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죠. 코드는 코드대로 짜고 문서는 문서대로 만들고 그냥 모델이란 개념 자체도 없고 이런 일들이 매번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분석 모델을 잘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객을 이해시키면서 개발하는 사람도 중간에 이해를 시켜야 된다. 이런 모델을 만드는 거죠. 만약에 프로젝트 사이즈가 크고 사이즈가 크다는 얘기는 기간이 길거나 투입되는 비용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분석 모델도 종류별로 두 종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완전히 고객이 이해하는 모델, 그거를 뭐 쉽게 얘기하면 사용자 스토리, 사용자 시나리오 이렇게 얘기해도 해요. 그것도 훌륭한 분석 모델이에요. 완전 사용자 입장에서 모델을 만든 거죠. 유스 케이스 모델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사용자 스토리를 이용해서 고객이,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만든 모델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설계자가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될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저 스토리를 가지고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만든다거나
만든다거나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을 만든다거나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 같은 거를 해가지고 두 단계를 두는 거예요. 한쪽은 고객용, 한쪽은 설계자용. 그런데 이 두 개를 만들면 주의할 점이 이 두 개의 모델이 서로 떨어져서 상이하면 안 돼요. 항상 일치되는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죠. 모델을 어떤 수준의 어떤 본인이 생각하는 모델러라면 그 소프트웨어의 크기, 복잡도, 고객의 성향, 설계자의 성향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하여서 모델을 딱 만드는데 이게 하나로는 힘들겠다 그러면 두 개로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그러면 목적에 딱 맞게끔 예를 들어 두 개를 만든다면 사용자 스토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UI 프로토타입 이렇게 만들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다른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다른 모델을 만들어서 보여주면 됩니다. 그게 분석 모델의 목적입니다. 분석 모델의 목적은 우리가 무엇을 만들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설계 모델입니다. 설계 모델의 목적은 이렇게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는 요구사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명확하게 정하는 거예요. 무엇을 만들지를 정하는 게 당연히 먼저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만드느냐가 정해져야죠. 무엇을 어떻게 만드는지가 정해지면은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정해지는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만든다는 것을 정한다는 것은 사실은 내가 만들 소프트웨어의 모습을 정형적이지 않은 모습을 완전히 정형화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설계 모델의 그러면은 주요 고객은 누구겠습니까? 설계 모델을 보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설계자, 그 다음에 개발자, 혹은 프로젝트 매니저 이런 사람들이 보고 싶은 거죠. 프로젝트 매니저는 당연히 이렇게 만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간다, 기간이 얼마나 들어간다, 야 이건 너무 복잡해, 이렇게 설계하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 중에 아키텍처 모델이 있습니다. 아키텍처 모델은 소프트웨어 근간을 잡으면서 또 하나의 측면은 비기능적인 요건을 잡아내는 것입니다. 비기능적인 요건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아키텍처 모델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기능 모델하고 비기능적인 모델을 나눠서 설계를 할 겁니다. 그 외에도 많습니다. 뭐 상위 모델, 상위 설계 모델, 하위 설계 모델 이런 말이 있어요. 되게 러프한 단어입니다. 정확하지 않은 단어예요. 한마디로 설계도 너무 복잡하고 크고 많으니까 크게 한번 설계해보고 디테일하게 한번 설계해보고 이런 개념이에요. 또 뭐 논리, 물리 이런 말이 있어요. 약간 다르지만 그걸 아주 우리는 쉽게 써요. 로지컬한 거하고 피지컬한 거. 그게 어떻게 상위 하위하고 같은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하이어, 뭐 로어, 뭐 로지컬, 피지컬 영어로 하면 다른데 상위, 하위, 논리, 물리 이러면 그냥 우린 대충 다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논리 모델은 구체적인 플랫폼적인 뭐 예를 들어 OS를 뭘 쓴다든지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볼 수 있는 모델이고요. 물리 모델이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OS에 올라가고 어떤 DBMS를 쓰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 논리니 물리니 필요하고 상이니 하이니 필요하겠어요? 한 방에 이해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개발자가 한 방에 이해하기가 어렵고 설계자가 한 방에 보고 이해를 어렵으니까 단계를 여러 개를 나누는 거죠. 그 외에도 UI 모델, 로직 설계 모델, 뭐 데이터 설계 모델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또 왜 그렇게 나눴겠습니까? 알아야 될 부분들이 너무 달라요. UI를 설계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부분들이 다르고 개발해야 될 사람들이 명확하게 딱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델을 또 몇 개로 나누는 겁니다. 데이터는 데이터 나름대로 또 굉장히 큰 부분이에요. 설계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데이터 설계 이렇게 또 나눠집니다. 모든 것의 모델링의 원칙은 딱 같습니다. 모델, 진짜를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진짜같이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겁니다. 분명한 거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여러분들이 모델을 만드는 그 목적에 딱 맞게끔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게 모델링 테크닉을 배워서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모델을 보는 사람들을 만족시켜주는 것. 이것이 소프트웨어를 잘 만드는 가장 첫 번째 지름길입니다.